방비행에서의 3박 4일 일정을 모두 갈무리하고 라오스 여정의 마지막 도시 루앙프라방으로 향한다. 체력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이번에도 고속기차에 몸을 식기로 했다. 아침 일찍 서둘러 방비행 기차역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방비행 시내에서는 인드라이브나 로카 같은 택시 호출 어플이 닿지 않는다. 그래서 전날 숙소 리셉션에 미리 부탁해 아침 일찍 이동할 툭툭을 예약해 두었다. 비용은 10만 킵. 기차역으로 가는 길목마다 다른 승객들을 태우며 달리는 정겨운 합승 툭툭이다. 방비행역의 이용 방법은 비엔티안 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비엔티안에서 출발한 기차가 이곳을 거쳐 루앙프라방으로 올라가는 노선이기에 정차 시간이 몹시 짧다. 안내방송에 맞춰 검표를 서두르고 미리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 기차를 기다리는 편이 안전하다. 계약실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비롯해 인파가 제법 붐볐고 틈을 비집고 새치기하는 무리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한다. 기차 창밖으로 굽이치는 라오스의 한적한 시골 풍경의 넋을 잃다 보면 어느덧 종착지 루앙프라방역이다. 역을 빠져나오면 시내 숙소까지 데려다줄 미니밴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중간중간 개인적으로 호객을 하는 기사들도 덜어 있지만 플랫폼 입구 쪽에 세워진 공식 정찰제 표지판을 확인하고 탑승하는 것을 추천한다. 시내 중심과 숙소까지 1인당 55,000킵. 방비행과 달리 이곳은 기차역에서 시내까지 거리가 제법 멀어 차로 30분 정도는 달려야 한다. 시내에 들어서면 승객들의 숙소 위치에 맞춰 차례차례 하차를 돕는다. 루앙프라방에서 짐을 풀 곳은 화이트 엘리펀트 호스텔이다. 사전 조사 때 사진으로 보았던 것만큼이나 실제로 마주한 공간 역시 무척 밝고 자유로운 에너지가 흐른다. 투숙객 대부분은 젊은 서양인 배낭여행자들. 앞마당에는 시원해 보이는 수영장까지 있어 전반적인 첫인상이 아주 훌륭했다. 조식을 포함해 1박에 한화 약 21,000원. 가성비마저 무척 만족스럽다. 체크인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리셉션에 캐리어를 맡기고 점심을 먹으러 나선다. 첫 메뉴는 루앙프라방의 대표 음식 카오소이다. 동남아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저마다의 결로 만들어 먹는 국수이지만 라오스 안에서는 단연 이곳 루앙프라방의 스타일이 가장 유명하다고 한다. 구글맵을 켜서 숙소 근처 가장 평점이 높은 아잠모라 레스토랑을 찾아냈다. 한 그릇에 35,000킵으로 매우 저렴한 데다 진하게 우러난 국물 맛이 훌륭하다. 루앙프라방에 머무는 내내 몇 번이나 다시 찾아가 식사를 해결했을 만큼 깊이 만족한 로컬 맛집이다. 든든하게 식사를 마치고 눅눅한 더위도 식힐 겸 디저트를 찾아 조마 베이커리로 향한다. 1996년에 문을 열어 루앙프라방에서 대단히 오랜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베이커리 브랜드이다. 평소 혼자 여행할 땐 카페를 그리 즐겨 찾지 않는 편이지만 무더운 한낮을 피해 숨어들 공간이 필요했다. 외관부터 은은하게 풍기는 앤틱한 가구 인테리어가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는다. 음료 한 잔과 빵을 주문하여 총 14만 킵을 지불한다. 기대했던 것만큼 베이커리나 음료의 맛이 대단히 특별하진 않았지만 시원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아늑하게 여유를 누리기엔 부족함이 없었다. 올드타운의 유명한 랜드마크 카페를 경험해 보았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 디저트의 달콤함을 털어내고 올드타운 중심에 솟아있는 신성한 산 푸시산으로 발길을 옮긴다. 300여 개의 돌계단을 따라 걸어오르면 시내 전경을 파노라마 뷰로 내려다볼 수 있다. 산 초입 매표소에서 지불해야 하는 입장료는 3만 킵. 올라가는 계단의 경사도가 비교적 완만하게 설계되어 있어 거친 등산이라기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하듯 무리 없이 오를 수 있다. 아름다운 메콩강의 저녁, 붉은 낙조를 기대하며 정상에 올랐지만 하필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은 끝내 붉은 빛을 내어주지 않았다. 푸시산 정상부에는 자그마한 사원이 하나 안치되어 있고 그 주변 공간으로 수많은 여행자가 걸터앉아 바람을 맞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탁 튼 시야 아래로 정겨운 루앙프라방 시내의 지붕들과 유유히 흐르는 메콩강 줄기. 비록 노을은 없었어도 그 넉넉한 풍경만으로 벅찬 장관이다. 관람을 마치고 산을 내려오면 입구 도로를 따라 길게 불을 밝히기 시작하는 화려한 루앙프라방 야시장의 초입을 마주하게 된다.
기차 이동과 산행으로 피로가 쌓여 첫날 야시장은 가볍게 눈으로만 쓱 들러보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루앙프라방 여행을 준비하며 가장 마주하고 싶었던 첫 번째, 바로 새벽 탁발 공양 의식이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서 6시 사이에 시작되기에 새벽 5시 알람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 채비를 마치고 밖으로 나선다. 어제 방문했던 푸시산 입구 근처의 올드타운 메인 거리로 향하니 이미 수많은 현지 주민들과 여행자들이 길가에 앉아 공양의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편으론 이 성스럽고 유서 깊은 불교 문화마저 상업화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들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묘한 윈윈 구조이다. 현지 주민들은 정성스레 준비한 공양 음식으로 경제적 수익을 얻고 여행자들은 평소 겪기 힘든 신비롭고 거룩한 의식에 직접 동참할 수 있으니 말이다. 수백 년 전통의 경건한 의식인 만큼 신체 노출이 심한 옷은 피하고 어깨와 무릎을 가리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조용히 관람하는 것이 이 의식을 대하는 기본 예의이다. 하늘이 어스름하게 밝아올 무렵 쨍한 주황색 승복을 정갈하게 입은 승려들의 행렬이 저 멀리 골목 끝에서부터 줄지어 엄숙하게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지혜로운 큰 스님을 선두로 앳된 동자승들까지 나이 순으로 대열을 맞추어 걷는다고 한다. 길가에 앉아있던 이들이 올리는 공양을 묵묵히 바로에 담으며 끝없는 행렬이 이어진다. 그 어떤 대화도 인사말도 없이 오직 깊은 침묵 속에서 경건하게 흘러간다. 그 고요하고 웅장한 침묵 속에 가만히 서서 의식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맑아지는 깊은 감동을 받는다. 탁발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매일 아침 열리는 로컬 아침 시장에 들른다. 이른 아침임에도 활기찬 에너지를 내뿜는 현지인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인다. 동남아 특유의 아침 풍경답게 싱싱한 열대 과일과 구수한 로컬 간식거리, 갓 잡아 올린 민물 생선까지 구경거리가 가득해 시장 골목을 탐색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루앙프라방에서 간절히 그리던 두 번째 하이라이트 명소, 꽝시 폭포로 향할 차례이다. 시내를 걷다 보면 어느 식당, 어느 샵이든 전면에 폭포행 미니밴 예약 안내문이 붙어 있을 만큼 독보적인 인기를 누리는 곳이다. 예약해둔 미니밴에 올라 대략 50분 정도 달리니 폭포 주차장에 닿았다. 국립공원 현장 매표소의 입장료는 6만킵. 거스름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알맞은 현금을 지참하는 것이 편하다. 신성한 사슴이 홀로 산자락을 들이받아 영롱한 샘물이 솟아났다는 아름다운 전설을 품은 곳. 공원 초입에 들어서면 밀렵으로부터 구조된 아시아 흑곰들을 보호하는 야생곰 구조센터가 가장 먼저 반긴다. 귀여운 곰들의 일상을 관람하고 산책로를 따라 조금 더 오르면 울창한 원시림 사이로 믿기지 않을 만큼 영롱한 밀키블루 색감의 폭포수들이 하나둘 자태를 드러낸다. 석회질 성분이 빚어낸 특유의 에메랄드 물줄기가 계단식 바위 위로 시원스레 쏟아지는 풍경은 비현실적인 만큼 아름답다. 물줄기를 따라 걸음을 멈추고 셔터를 누르면서 세상단의 메인 폭포까지 오른다. 올라오는 길에는 여행자들이 직접 들어가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천연 풀장이 개방되어 있고 붉은 나무 위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는 액티비티도 활발하다. 다행히 수량이 무척 풍부하여 대자연이 선사하는 웅장한 폭포의 위용을 마음껏 만끽하고 올 수 있었다. 관람을 끝내고 약속된 시간에 맞춰 주차장으로 돌아와 대기하던 미니밴에 몸을 싣고 다시 시내로 편안하게 복귀한다. 숙소로 돌아와 시원하게 샤워를 마치고 루앙프라방에서의 마지막 밤을 기념하기 위해 다시 올드타운 거리로 나선다. 메인 도로에 야시장이 본격적으로 불을 밝히기엔 아직 여유가 있어 가볍게 생맥주를 즐길 겸 분위기 좋은 로컬 펍 유니 6분에 방문한다.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앤틱한 외관에 끌려 들어온 곳이다. 시원하게 오픈된 문 너머로 흘러가는 루앙프라방의 조용한 거리를 내어다보며 혼술을 즐기기에 더없이 훌륭한 자리이다. 시원하고 청량한 라오비어 생맥주 한 잔으로 목을 축인다. 로컬 분위기와 특유의 여유로움에 취해 한 잔으로 끝내기 아쉬워 한 잔을 더 추가해 기분 좋게 비워낸다. 생맥주를 기분 좋게 즐기다 보니 어느새 사방이 캄캄해지고 거리는 화려한 천막 조명들로 가득 찬 루앙프라방 야시장으로 완전히 옷을 갈아입는다.
본격적으로 인파에 섞여 시장 구경을 시작한다. 여느 동남아의 야시장이 그러하듯 숯불향을 품은 다채로운 꼬치구이와 열대 과일 노점들이 끝없이 이어진다. 한편에는 묘한 반감을 주는 한국 라면과 떡볶이 같은 K푸드 메뉴를 파는 가게들도 눈에 띈다. 활기찬 야시장 골목 구석구석을 천천히 거닐며 정겨운 풍경과 소리, 공기의 냄새를 눈과 가슴 속에 아낌없이 새겨놓는다. 내일이면 라오스를 떠나 태국 방콕으로 이동하는 스케줄이다. 소박하고 순수했던 라오스에서의 모든 시간이 스쳐 지나가고 마지막 밤의 아쉬움에 쉽게 숙소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몇 번이고 야시장 거리를 다시 크게 한 바퀴 맴돌며 비엔티안과 방비행을 거쳐 이곳 루앙프라방까지 이어진 라오스 여정의 소중한 기억들을 가슴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는다.